보자 어디 보자. 기린이는 여기 보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은 기릿의 월 50만원 사회초년생 챌린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죠. 네, 그래서 이 사회초년생 챌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왜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분들은 왜 필수적으로 시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챌린지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동안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분들은 1000만원 넣어가지고 1500만원 만들어서 자동차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된다면 이 좋은 주식을 왜 안 했을까요? 주식 투자하면 되지. 왜 우리 집 가온에는 도박, 술, 주식은 안 한다 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늘어난 주린이 분들의 고민, 얼마를 투자해야 되지? 저는 금액이 적어서 고민입니다. 어떤 돈을 투자해야 되지? 이 고민을 싹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식 투자는 노후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입니다. 절대 단기로 승부 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 하신다면 아마 이 영상이랑 안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남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매우 넘치고도 충분한 투자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물론 30대 이상 분들은 능력이 되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50만원이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후 가져간다고 계산을 할게요. 예시로 들어드린 거니까 혹시 본인의 봉급이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200이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서는 네, 한 몇 년 지나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아끼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50만원, 교통 20만원, 식비 50만원, 용돈 30만원을 계산하면은 딱 50이 남습니다. 많은 금액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5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봉급은 오르니까요. 그런 상황에 월 50만원은 이제 갈수록 30대가 될수록 40대가 될수록 거의 50만원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월 50인가? 그리고 왜 30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50만원을 이렇게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금을 하실 때 그냥 금고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넣으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적금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후하게 지금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지만 무려 3%를 30년 동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적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세후 수령액 683,246원. 앞으로는 이 뒤에 건 빼도록 할게요. 세후 수령액 600만원. 10년이 지났습니다. 6,800만원. 20년이 지나면 1억 5천만원. 30년이 지나면 2억 7천만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크게 모입니다. 그리고 원금이랑 비교를 해봐도 30년이 지난 이후에는 1억 8천이 원금인데 거의 1억이란 돈이 더 생겼군요. 그러면은 3%만 되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면 적금 넣을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동안 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안 생길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예시라는 점 알고 계시죠? 10년 전에 아이스크림 얼마였죠?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러나 지금은 1000원 그 이상이죠. 자, 20년 전에 짜장면 2,000원, 지금은 4,500원 그 이상. 4,500원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 근처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5,000원 아니면 5,500원. 간짜장은 6,500원이에요. 비쌉니다. 비싸. 자,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예죠.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 여기 보시면 신현대 아파트가 있죠.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27억 5천. 보이시죠? 9배가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그 말은 다시 뒤로 돌아가 볼까요? 3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모은 이 2억 7천만 원으로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그때가 돼서는 9배의 가치가 생기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30년 뒤에는 27억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2억 7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저기가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0년을 모아봐야 이거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원금의 가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원금의 가치가 되지 않는 돈을 그렇게 과연 적금으로 모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월 50 주식 투자를 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해서 연 20% 수익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얼마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10년부터 애초에 다릅니다. 벌써 1억 9천, 2억이라는 돈이 되었어요. 원금은 불과 6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년을 보도록 할게요. 수령액이 15억. 아니죠.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억 맞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그 기준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10억이 넘게 있기 때문이죠. 20년만 지나도 성공을 하고 불과 원금은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죠. 자, 그리고 30년, 대망의 30년입니다. 30년을 하면은 수령액이 1억 아니죠. 10억 아닙니다. 116억이 됩니다. 116억이고 원금은 불과 1억 8천이었죠. 50배가 넘게 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기릿은 참신한 토라이네. 뭐야, 연 20%를 어떻게 하냐? 어머, 네가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안 될 수 있죠. 그럼 연 10%는 어떨까요? 연 10%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배당 투자만 해도 연 5%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1년 동안 5%를 못 벌겠습니까? 만약에 1년에 5%도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주식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만큼 그만큼 수익률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자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너무 무서워하신다면 주식 투자에는 알맞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 연 10% 수익률을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은 상관없으니까 패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벌써 1억이 되었군요. 20년이 지나면 수령액이 3억 8천, 4억에 가까운 돈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3% 적금 30년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와버렸습니다. 20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30년만 돼도 11억. 적은 돈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20%의 엄청난 힘을 보셨고, 그 다음 10%만 해도, 야, 이거 11억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월 50만원만 주식 투자를 하고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편하게 적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금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욜로에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비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가구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사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걸 걱정할 때일까요? 우리가 평생 50만원씩 모아봐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위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모아놨다고 해도 30년 뒤에는 그거 짜장면의 가치는 거의 한 3, 4배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은 이미 2,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안 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을 지나서,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셔서,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뭐 시드머니를 잘 모아 놓으셨다거나, 여유가 있다면 완벽하게 본인을 나누셔야 됩니다. 절대 100만원씩 이렇게 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야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상한가 간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날 미국 증시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트럼프가 코로나 걸릴지 누가 압니까? 주식 투자는 야생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몰빵을 해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씩 계좌를 2개로 나누고 철저히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2개로 나누세요. 그런 증후군 있잖아요. 리플리 증후군인가요? 제가 이제 다중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설사 깡통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개만 성공을 해도 노후는 충분하다는 걸 위에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100만원 있다고 100만원 이렇게, 야, 기릿이 50만원씩 했는데 저 정도면 난 100만원 하면 어마어마하겠네. 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계좌를 나누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100억 자산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혹시 본인이 딱 10억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나 3천만원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바로 넣어서 지금 시작하면 더 빨리 도착하겠지. 빨리 도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까지만 도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나 시드머니 1000만원 있으니까 한 번에 시작해서 하자. 방금 말씀드렸죠? 틀린 소리입니다. 1000만원은 그대로 냅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경력. 이 2가지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릿이 20살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나왔어요. 딱히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나가서 혼자 살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300만 원 벌 수 있나요? 벌 수 없죠. 왜냐? 기술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뭐 다른 기릿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릿2가 있었습니다. 기릿2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대학교 동안 기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술이 뭐 이렇게 고치는 것만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의술,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만큼 더 노력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부장님은 야, 저분은 진짜 뭐 진짜 실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술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해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뭐가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의 기술 그리고 경력 이 중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준이분이라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이 22살 길이 나 월 500주는 편의점 알바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술과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 시드머니는 차곡차곡 냅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주린이분이라면은 나도 주식 투자해서 남들 다 번대 그럼 나도 투자하면 돈 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술과 경력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월 50만 원이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은 갈수록 부담이 없어지는 금액이에요. 만약 투자를 하다가 잠시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 안 하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 연수를 해도 운전하다가 여기저기 콩콩 받지 않습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 실수하더라도 1년에서 3년차까지는 괜찮습니다. 해봐야 원금 1,800만 원 밖에 안 돼요. 나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금액이 아닙니다. 1,800만 원은. 그러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 막 달려간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기술과 경험이 쌓일 때까지 편의점 알바로 500만 원 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 자, 그래서 저 기릿이 페이스메이커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저도 50만원씩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요. 그리고 계좌를 매 분기 1년에 4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보유 종목, 예수금 등 모든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부분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리딩방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리딩방을 절대 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고 판 것은 이미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개 투자자일 뿐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뭐를 사고 팔고가 중요할까요? 이것의 목적은 투자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게 이렇게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그 목적입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키움증권에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잔고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게 12월 31일 어제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날 자산도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도 당연히 없던 새 계좌였고요. 자, 그것을 이제 110만 원을 제가 이체를 했습니다. 11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왜 110만 원이야? 50만 원씩 하라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유는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 아무것도 산 게 없고요. 왜냐면은 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장이 열리면은 이제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광고 아니라는 거. 키움증권을 만들려고 갔더니 현금 4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사고 파는 그런 스타일을 이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재능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고 아마 가만히 있을 텐데 1월 동안 100만 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110만 원을 해서 110만 원을 다 쓰자 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101만 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1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키움입니다. 현금 4만 원 드림 이벤트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혜택 안내입니다. 이벤트 종료 후 7영업일 이내 이렇게 계좌로 4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100만 원을 넣어서 4만 원이면 4%죠. 맞나? 대박이네. 네, 저는 4%의 수익률을 벌써 달성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드신다고 하면 광고 아닙니다. 광고면 좋겠네요. 광고가 아니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도 뭐 성공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으나 만약에 다트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 던지는 다트 있죠. 다트 선수와 일반인이 대결을 하면은 한 번 던지는 경기는 이길 수 있겠죠. 저도. 네,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냥 정말 한 가운데다 이렇게 딱 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경기, 3경기, 4경기 경기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저의 패배는 너무나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발려버리겠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월 50만원씩 일단 경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릿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발 시드머니 먼저 건들지 마세요. 마음이 급해서 옆에 애가 뭐 100만원, 200만원, 혹시 옆에서 뭐 나 얼마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네 그냥 하하하고 그냥 무시하세요. 근데 나 뭐 몇 프로 벌었어 퍼센트로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자랑하는 친구는 글쎄요, 잃은 것도 자랑을 할까요? 아마 잃은 거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이 넣는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세요. 돈 많이 넣는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오래 투자할수록 많이 버는 겁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릿의 50만원 챌린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리딩 목적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기릿이 손절 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기반꿀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 주식 투자를 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기릿과 함께하는 30년 동안 함께하는 월 50만원 챌린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릿이었습니다.